제일 궁금한 게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예. 20% 이하를 디포짓 가지고 있는데 나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런 랜더들이 있느냐 지금. 가능하시죠. 네.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하십니다. 네. 브로커를 왜 찾을까요? 왜 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선택의 폭이 넓으시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브로커를 사용해서 저희가 손님을 대신해서 은행과 연계를 해서 홈런 프로세싱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스트레스나 네. 시간 투자 이런 게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님은 사실상 별로 손해볼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손님이 저희한테 직접 페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브로커를 사용하시는 게 그래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이제 ABN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컴퍼니 텍스 리턴이랑 퍼스널 텍스 리턴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은행에 따라 살짝 다른데 뭐 1년 풀 파이낸셜만 있어도 홈런이 가능한 데가 있고 2년 풀 파이낸셜을 요구하는 은행이 다른 데 거의 모든 데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2년 풀 파이낸스를 다 소득을 높게 잡아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일 큰 영향은 비즈니스겠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소득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소득 가지고 이제 돈도 좀 모았으니까 네. 집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네. 회계 자료를 놓고 봤을 때 2년 회계 자료 중에 전년도는 소득이 현저하게 낮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높아요. 이러면 그거에 맞게 1년 소득 회계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홈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폴리시가 있는 은행을 찾아서 그쪽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케이스가 많고요. 저 네네.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그게 셀프 임플로먼트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데포짓 부분인데 손님이 20% 데포짓을 하면은 사실은 제일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쵸. 돈도 세이빙이 많이 네. 되시고 네. 랜드 스모기지 인슈런스 안 내셔도 되고 네. 하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포짓 할 돈이 그래도 한 15% 된다 하면은 네. 사실 은행 쪽에서 나온 스페셜이 네. 손님께서 15% 데포짓을 하면 LMI 피를 안 내셔도 된다거나 아니면 일불만 요구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럴 경우에는 LMI가 안 내셔도 되고 LBR이 15%밖에 안 된다. 데포짓이 15%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은행을 추천을 해드리죠. 15% 데포짓 하실 때 랜더스 모기지 인슈런스 안 내셔도 되는 그런 은행을 추천해드리면 실질적으로 그게 손님들한테는 큰 이득이 되시죠. 여기서 정말 단어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이해 못 하실 수도 많아요. 그래서 모기지 인슈런스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게 랜더스 모기지 인슈런스가 그냥 쉽게 말을 하면 그냥 인슈런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보험이죠, 보험.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이에요. 못 갚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못 갚을 수 있는 보험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이 20% 이하로다가 데포짓을 하실 경우에는 네. 은행에서 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보험을 따로 듣습니다. 그것을 갖다 랜더스 모기지 인슈런스라고 하고 그 보험료 프리미엄은 네. 손님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 한 번 집을 구매하실 때 한 번 네. 내고 대부분 LMI 같은 경우는 론에 엎어져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 이하를 디포짓을 가지고 1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20% 이하면 2만 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만 불 이하니까 15,000불, 만 불 이렇게 디포짓을 하고 네. 돈을 뭐 95,000불 이렇게 빌리시면 이제 모기지 인슈런스가 들어가는데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뭐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아니면 각각 은행마다 또 계산 방법이 다 틀린가요? 계산 방법이 조금은 틀립니다. 랜더스 모기지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호주에서 두 군데 회사밖에 없어요. 예, QB하고 젠모스라는
인슈런스 회사가 있는데 네. 모든 은행들이 그쪽을 이용하고요. 요즘은 은행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그런 자기네 자체가 인슈런스 회사로다가 안 넘기고 자체 내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슈런스 회사는 지금까지는 두 군데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내시는 프리미엄은 손님이 데포짓을 얼마를 내시느냐에 따라 틀리세요. 틀리죠. 5% 그러니까 데포짓 금액이 낮을수록 인슈런스 프리미엄은 높아지는 올라지죠. 거고요. 네. 그러고 데포짓 금액이 높아질수록 인슈런스 금액은 떨어져요. 그렇죠. 20% 이상이면 인슈런스를 안 내도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20% 이하가면 인슈런스를 내는데 제일 궁금한 게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예. 20% 이하를 디포짓 가지고 있는데 나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런 렌더들이 있느냐 지금. 가능하시죠. 네.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하십니다. 네. 은행에서 네. 홈론 하시는 손님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세 가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캐릭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빌리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디포짓. 네. 이런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디포짓 부분 같은 경우는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5%만 가지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집을 사실 때 그 집값 말고 추가적으로다가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뭐 스탬프 듀티 네네. 지금 예전에는 스탬프 듀티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트랜스퍼 듀티라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네. 네, 트랜스퍼 듀티도 따로 네. 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랜드 사시는 집의 명의 변경하는 거 트랜스퍼 오브 더 랜드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거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솔리스터도 저기 섭외를 하셔갖고 그분들 도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돈이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 5% 데포짓 플러스 3% legal fees and charge 해갖고 못해도 미니멈 8% 정도 데포짓은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8% 최소라고. 미니멈이요? 네. 그렇게 렌더 해주는 데가 있나요? 네. 예전에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차 탈 때는 110%도 됐거든요. 와우. 빌릴 수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빌려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5% 그리고 그것도 많지는 않죠, 은행들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소 10% 그러니까 내 기존 내 은행 손님 그리고 랜딩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경우에는 95%까지 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90%에서 자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은행들이 약아져서 그 95%일 때 이자율이 틀리고 그 다음에 90%일 때 이자율이 틀리고 85%일 때 이자율이 틀리구나. 네, 데포짓을 적게 하면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은행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대부분의 은행들이 데포짓 금액이 적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고 컨디션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디포짓 20% 미만으로 가면 이제 그 이자율이 틀려지네요. 20% 이상이면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케이스가 네. 요즘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은행도 점점 더 세분화지고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게 뭔가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만약에 모기지 인슈런스를 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20% 이상 디포짓 가지고 계신 분도 뭐 준비해야 가장 될 큰 게 차이점은요. 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손님이 20% 데포짓을 할 경우 제뉴인 세이빙이라는 걸 안 보여주셔도 돼요. 뭔가요, 제뉴인 세이빙? 제뉴인 세이빙이 뭐냐면 내가 네. 통장에 데포짓할 돈 네. 최소한 집값의 5%를 내 통장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최소 기간이 3개월 정도는 통장에 돈이 있으셔야 되고 그 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3개월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준비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 말로는 20% 이하 디포짓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개월 동안 5% 가지고 있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시고 네. 거기서 돈이 뭐 은행 잔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안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또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다만 한 달에 얼마씩 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내 세이빙 패턴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세요. 그리고 20% 하시는 분들은 네. 제뉴인 세이빙이라는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그렇게 안 보여주셔도 되고 그냥 네. 딱 나와 있는 잔액만 찍어서 보내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데포짓을 사시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20%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다른 자료에 대한 거는 그럼 다 동일한가요? 페이슬립에 대한 걸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뭐 자료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은행에요. 네, 네. 그런 건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것 빼고는 세이빙에 대한 거는 빼고요. 20% 이상인 분하고 20% 이하 디포짓을 할 분하고 제뉴인 세이빙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예, 다른 부분은 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은행들이 다 통합됐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걸로 인해서 네. 지금 홈런이 더 까다로워졌고 힘들어졌다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통합되면서 요즘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니까 은행이 통합이 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요즘은 홈런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면 개인 크레딧 파일이라는 걸 열어봐요. 그 개인 크레딧 파일을 열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몇 점인지 나오고 그렇죠. 나오죠. 점수 딱 나옵니다. 예. 그러고 지난 5년 동안 이분이 뭐 뱅크럽시 그게 개인 파산 뭐 이런 네, 게 네, 네.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더 세분화돼 갖고 모든 랜딩 지난 5년 동안 손님께서 인콰리 했던 모든 랜딩 랜딩이라는 거는 퍼스널 론, 크레딧 카드, 칼론, 홈론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그 인콰리를 했던 그 신청을 했던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카드 번호에 카드 리미트까지 나와요. 이 손님.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막 신용카드 신청해라면서 보내잖아요. 신청서요. 네. 그걸 내가 신청했다. 네. 그럼 나오나요? 네, 기록이 나옵니다. 예. 좀 조심해서 신청해야 되겠네요. 그거 리젝트 되면 리젝트 됐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요즘 그게 정말로 핫한 이슈인데요. 아. 맞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갖고 론이 안 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크레딧 카드나 뭐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드를 쓰시면 왜 한 달에 한 번씩 리페이먼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리페이먼트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깜빡하고 안 했다 이러면 거기서 이렇게 그 기록이 남습니다. 지난 그걸 어카운트 컨덕트라고 그러는데 어카운트 컨덕트 같은 경우는 기록이 2년 동안 이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페이먼트를 제때 했는지 아니면 제때 못했으면 몇 번을 못했는지 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카운트 컨덕트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은행이 저 은행을 못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를 내가 못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저쪽 은행에 그냥 말 안 하면 그냥 안 냈는데 요즘에는 다 되는 건가요? 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이분이 네. 크레딧 카드가 있는지 네. 퍼스널 론이 있는지 네. 그 다음에 갖고 계시면 그분의 카드 번호랑 리미트까지 나오고요. 지난 2년 동안 이분이 네. 리페이먼트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이 전체가 다 나와요. 몇 년간 그걸 보나요? 그 개인 파산 자료는 5년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어카운트 컨덕트 그러니까 네. 페이먼트를 네. 제대로 네. 했는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년을 보고 있어요. 2년을요? 그게 일단 2년 동안 조심해야 되겠네요. 집 살려고 할 때. 네, 은행이 통합되고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면서 네. 좋은 점도 많이 생겼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홈런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그때는 사실은 뭐 예전 같은 경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도 다른 은행에 어떤 거를 누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집이 없습니다 하고도 진행을 한 적도 있고 한 채입니다 하고 진행을 한 적도 있다 하는데 요즘은 절대로 그런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석으로 못 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상담받아서 또 준비해야 되나요? 몇 년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네. 준비를 하셔갖고 네. 예, 그 폴리시에 맞게 맞춰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네. 제가 손님들한테서 전화를 받는 경우 아니면 또 미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0분을 뵈면은 딱 준비가 다 돼갖고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세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미리 전화해야 되겠네요.
최소 내가 집을 네. 사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네. 뭐 굳이 뭐 요즘 다 바쁘시니까 만나는 것보다 요즘 테크놀로지가 그쵸. 좋으니까 뭐 페이스챗이나 아니면 그냥 전화로 하시면 전화로 되는. 하셔갖고 내가 이럴 계획이 있고 뭐 소득은 얼마고 현재 어떤 걸 갖고 있고 뭐 현재 데포짓은 얼마나 할 수 있고 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정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내가 홈런을 진행할 때 어떤 걸 준비를 해야지만 더 성공률이 높아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3개월 동안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똑같은 질문인데요. 네. 집을 사겠다고 집 사고 싶은 사람 젊은 사람분들 많잖아요. 집 사겠다고 딱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부터는 모기지 브로커한테 전화해야 되나요? 부동산 업체한테 전화해야 되나? 일단은 가장 중요한 네.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내가 현재 들어오는 소득이랑 나가는 지출이랑 계산을 하셔갖고 네. 그 안에서 내가 얼마까지 리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계산하는 게 파이낸셜 스트레스 안 받고 집을 사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계산도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런 분들 뭐 집 사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다 아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집 살려고 퍼스트 하시는 홈 분들, 바이어 퍼스트 홈 바이어들은 네. 어떻게 뭐 전화를 이제 그런 들어서 이제 분들- 상담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웹사이트 가서 봐야 되나? 일단 제일 네. 편한 거는 네. 먼저 상담할 수 있는 분을 찾으셔갖고 네. 전화 연결을 하셔갖고 네.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준비해야 될 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준비되겠네.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숙지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